어린이 친구들 안녕! 몽글 동화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가져봐요. 뿡이 며느리의 뿡뿡 비밀. 옛날 들꽃이 활짝 피는 마을에 아늑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그 집에는 조금 엄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시어머니, 씩씩한 아들, 그리고 새로운 귀여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쓱쓱쓱 마당도 쓸고 보글보글 국도 끓이고 탁탁탁 빨래도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배에서 자꾸만 꾸르르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왜냐하면 이 집은 조용하고 깨끗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꾹 참았어요. 아침에도 꾹, 점심에도 꾹꾹, 저녁에도 꾹꾹꾹. 그러자 배가 점점 빵! 빵빵! 빵빵빵!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걸을 때마다 통통, 둥실, 마치 풍선이 되는 것 같았지요. 며느리는 결국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엔 아무도 없겠지? 며느리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산이 우르르 울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들시들하던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어머! 며느리가 또 힘을 주자 뿡! 이번엔 나뭇잎이 파라란 흔들리며 반짝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허허허, 이게 누구의 시원한 바람인고?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만. 산신령은 껄껄 웃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자연스러운 바람이지.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어요. 아, 바람 덕분에 산이 힘을 얻었구나. 며느리는 마음이 푹 놓였어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산에서 뿡 하면 마을밭에 채소가 쑥쑥. 며느리가 우물에서 뿡 하면 우물에서 물이 콸콸. 마을 사람들과 꼬꼬닥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바람을 조금 잘 불어요. 모두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웃었어요. 하하하, 그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참았느냐?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네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데. 그날부터 며느리는 억지로 참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님,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뿡! 그러면 강아지가 멍멍, 토끼는 깡총, 아이들은 깔깔깔, 마을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몸에서 나오는 바람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요. 참기만 하면 배가 아프고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 집은 전보다 훨씬 웃음이 많은 집이 되었답니다. 뿡뿡 바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 배려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또 만나요. 안녕!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항상 웃고만 다녀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답니다. 온달은 가난했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와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자신의 행복이라며 항상 웃으며 살았어요. 온달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했답니다. 한편 궁궐에는 평강공주라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릴 적 공주님이 울기만 하면 왕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낼 거란다. 허허허. 평강공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어른이 되었고 조용히 궁궐을 나와 마을을 둘러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보 온달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된 공주는 바로 바보 온달의 집으로 따라갔어요. 온달님,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러 왔어요. 제 아버지의 명이랍니다. 온달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보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공주님과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주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보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공주님은 온달과 함께 살며 그의 숨겨진 재능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글을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지요. 온달은 평강공주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온달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어요.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고 굳게 믿어준 평강공주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온달은 점점 강하고 지혜로운 장수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온달은 용감하게 나섰지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의 평강공주를 지키는 일이지요.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주님. 전쟁터에서 온달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어요.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의 곁을 지켰어요. 당신은 역시 바보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자 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도 일어나 주세요. 나의 온달 왕자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닌 마음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평강공주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온달이 차츰 몸을 회복하던 그때 평강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온달을 불러 큰 상을 내렸어요.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의 딸을 지켜준 공으로 이 상을 하사하노라. 평강공주, 바보 온달,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아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온달에게 나라를 구할 만큼 큰 힘을 준 것은 바로 평강공주의 사랑이었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 볼에 큰 혹을 달고 사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끔 그 혹을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혹도 나랑 오래 산 친구란다. 괜찮아. 그리고 매일 노래를 부르셨어요. 라라라 오늘도 참 고맙네요. 혹이 있어도 할머니의 마음은 늘 가벼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점점 지고 숲이 어두워졌어요. 어느새 할머니는 같은 길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도깨비들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나무 뒤에서 조용히 흥얼거리셨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할머니의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 왕이 나타났어요. 인간이요, 당신은 혹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오?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혹이 있다고 슬퍼한들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즐겁게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혹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니까 괜찮답니다. 할머니의 노래에 감동한 도깨비 왕은 할머니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진심이 마음에 들었소. 그 혹을 우리가 맡아주겠소. 할머니의 볼에서 혹이 사라졌어요. 도깨비 왕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살아야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깨끗해진 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문을 들은 이웃 할머니는 할머니를 몰래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노래하면 혹도 없어지고 예뻐지는구나. 할머니는 혹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산에서 도깨비들이 나타나자마자 할머니는 말했어요. 어제 노래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도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도깨비 왕이 말했어요. 당신의 노래에는 화가 가득하오.
이웃 할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예뻐지고 싶어서 왔소. 당장 마법을 부려주시오. 도깨비 왕은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에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김새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쿠구. 도깨비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욕심쟁이 할머니의 한쪽 볼에 혹이 붙어버렸어요. 욕심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도깨비들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날이 밝자마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노래하는 할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어요. 당신은 도깨비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예뻐지고 나는 혹을 붙이고 돌아온 걸까요? 노래하는 할머니는 욕심쟁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남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노래하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착한 일만 하며 살았어요. 어느새 많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할머니의 볼에서 혹은 이미 사라져 있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혹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였어요. 남을 미워하고 나 자신도 미워하면 예쁜 얼굴도 미워지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내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껴주고 예뻐해주세요. 오늘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여서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보일 거예요. 이한이와 요술단지. 옛날 작은 마을에 맛있는 국수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였고 그 가게에는 일을 도와주는 이한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아주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답니다. 아휴,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이한이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밀가루도 이제 거의 없어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꾸나. 어느 날 저녁, 비가 촉촉히 내리는 길에서 아주머니는 길을 잃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고, 배도 고프고 길도 모르겠네 그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게로 오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릴게요. 밀가루가 거의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마지막 남은 재료라도 정성껏 국수를 끓였어요. 할아버지는 국수를 먹고 정말 행복한 얼굴이 되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국수는 처음이구려. 그때 할아버지가 작은 단지 하나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착한 마음에 대한 선물이라네. 이건 요술단지야. 아주머니와 이한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요술단지요? 할아버지는 단지 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네. 단지야, 국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맛있는 국수가 계속 나온다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 단지야, 이제 멈춰라. 주인이 이 말을 해야 멈춰.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단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단지야, 단지야, 국수를 만들어라. 그 순간 보글보글보글 단지 안에서 김이 올라오더니 따끈따끈한 하얀 국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한이와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국수예요. 국수는 그릇에 담아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말했어요. 단지야, 단지야, 이제 멈춰라. 그러자 단지는 조용히 멈추었어요. 그날부터 국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집 국수 정말 맛있다. 국수가 끝없이 나오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국수집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한이의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단지 앞에 서 있는 이한이였어요. 이 단지만 있으면 내가 혼자 국수 가게를 해도 되겠는데? 이한이는 아주머니가 잠든 사이에 몰래 단지 앞으로 갔어요. 단지야, 단지야, 국수를 만들어라. 그러자 보글보글 국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내가 해도 되잖아. 정말 대단한데? 국수는 계속 나와서 테이블을 넘고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한이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멈추는 거였지? 하지만 단지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마음씨 좋은 주인 아줌마뿐이었지요. 국수는 점점 더 많아져서 다음날 아침에 마을까지 흘러나갔어요. 스르르르.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길에 국수가 흐르고 있어. 이게 뭐야? 아이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와, 국수 바다다. 냐우, 국수다. 국수. 그때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돌아오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는 국수산 위에서 허둥대는 이한이를 발견했어요. 이한아! 이한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멈추질 않아요. 아주머니는 단지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단지야, 단지야, 이제 멈춰라. 그러자 단지가 드디어 멈췄어요. 더 이상 국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처럼 쌓여있는 국수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 많은 국수를 어떡하지?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 함께 먹어요. 그날 마을에서는 아주 큰 국수잔치가 열렸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함께 웃으며 국수를 나누어 먹었어요. 이한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아주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다시는 욕심내지 않으면 되지. 이한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욕심내면 벌 받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 국수가게의 요술단지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나누어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쓰였답니다. 물론 국수가게 장사도 엄청 잘 됐대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콩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콩쥐의 새엄마와 동생 팥쥐는 콩쥐를 무척이나 괴롭혔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또님의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콩쥐야. 우리는 잔치에 다녀올 테니 너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 넓은 밭도 다 매놓거라. 알겠니? 히히. 엄마랑 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다. 메롱. 에휴, 이 밑빠진 독은 어떻게 채우지? 밭은 또 언제 다 메고? 나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콩쥐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독의 밑구멍을 꽉 막아드릴게요. 얼른 물을 부으세요. 우와, 두꺼비야, 정말 고마워. 두두두두두. 콩쥐야, 밭일은 우리에게 맡겨. 우리가 밭을 다 갈아 엎어줄게. 세상에, 착한 콩쥐를 돕기 위해 동물 친구들이 모두 나섰어요. 덕분에 콩쥐는 산더미 같은 일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답니다. 헉!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 콩쥐에게 예쁜 꽃신과 비단 옷을 선물해 주었죠. 콩쥐는 서둘러 잔치집으로 향했어요. 어머, 신발 한 짝이 벗겨졌네. 하지만 늦겠어. 일단 가야지. 콩쥐가 떨어뜨린 꽃씨는 마침 길을 지나던 사또님이 줍게 되었답니다. 사또님은 이 예쁜 신발의 주인을 찾기로 했어요. 사또님은 마을의 모든 여자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어요. 팥쥐가 발을 억지로 후겨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사또님은 마을의 온 집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콩쥐의 집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신발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었군요. 신발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고 콩쥐는 사또님과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욕심쟁이 팥쥐와 새엄마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마 평생 배가 아파서 끙끙 앓았을걸요.